이거는 좌우가 같죠? 좌우가 같죠? 어떻게 풀었어요? 네, x 제곱으로 묶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게 없을 때 인수분해 할 때는 묶었어요. 네, 못 나누니까 그때는. 네, 지금은 나누시면 돼요. 그 x 제곱으로 나누면 5x 빼기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고 요건 묶어내고 얘 변형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고 빼기 2다. 그리고 얘는 5에 예, x 더하기 x분의 1이다. 그래서 빼기 4에서 빼기 6이 되니까 요거 치환해서 구한다.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6이랑 1이 나오네. 이거 양변에 x 하나씩 곱해서 예, 근해 공식을 쓰든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해보세요. 예, 이것도 해보시고 실근 예, 실근 쪽 나올 때 풀면 되네. 다 해보세요. 얘는 706번 한근이 3이래요. 3근을 넣겠죠? 뭐 어떻게 되는가요? 27 빼기 9K 더하기 3K 더하기 6 빼기 9는 0이다. 마이너스 6K에 33에 얼마예요? 24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K는 4가 돼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려면 저기 K에다 4를 넣어서 요런 3차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 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풀어? 뭘? 뭐? 이거 넣고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아니에요. 1이 아니고 3이에요. 한 근을 3을 줬으니까 3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넣고 있지 말라 했어요. 넣어서 뭐 1 같은 게 넣어서 쉽게 0이 된다고 해도 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이 해라고 했으니까 3으로 조리제법을 하면은 0이 되게 돼 있어요. 0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K를 잘못 구한 거야. 이거는 0이 되게끔 구했으니까 3을 넣어서 0이 되게끔 구했거든.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두 근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머지 두 근은 목의 그 2차 식에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인수분해가 잘 되면은 구해도 좋지만 안 되면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는 게 낫고요. 얘는 두 번 대입을 하시는 게 낫죠. 마이너스 2라고 4를 두 번 넣으면 A하고 B가 나올 거고 역시나 마이너스 1이든 4든 조리제법을 다시 진행을 하면 나머지 한 근도 나오겠습니다. 두 번 넣어서 A, B 연립해서 구하시는 얘기고요. 얘도 뭐야? 이건 4차예요? 이것도 그렇죠. 2라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연립해서 A, B를 구하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이면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뭘로 조리제법을 하시면 돼요? 2라고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넣지 말고요. 이것도. 얘는 뭐죠? 얘 한근이 알파다. 이런 것도 그렇죠. 한근이 알파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뒤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얘가 한근이 알파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C 알파 빼기 D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 마이너스 알파는 얘 근이냐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서 0이 되냐고 묻는 거죠. 넣어보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D인데 얘가 0이 되나요? 그러니까 네, 0이 되죠. 여기 위에서 얘가 0이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아니고 묶어내는 거예요. 이거죠? 얘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0이니까 얘는 0이 돼요. 즉, 뭔 얘기냐면, 이 식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마이너스 알파는 이 식에 해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또 넣어야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다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더하기 a가 0이 되냐고 묻는 건데, 이건 0이 될까요? 얘는 여기가 역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알파 세제곱씩을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나누면 되죠. 알파 세제곱으로 얘는 0이 되니까 얘는 0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알파 세제곱 나누면 여기 a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b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가 돼서 이것도 0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얘 해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얘기고, 얘는 알파분의 1이 여기에 해냐? 그러니까 d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죠.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이냐고 묻는 거예요. 넣었을 때 이렇게 0. 이것도 되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알파분의 b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c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d니까 요게 0이면 요게 0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티고 다 맞는 얘기겠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종종 나오는 건데 뭐에 한 것을 이걸 하고 요것이 비슷한 식의 해냐라고 묻는 거는 요 한 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식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느냐고 묻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때 여기 한쪽에 마이너스 더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모르지. 0이 될지. 이게 0이었지 얘가 0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건 틀리는 얘기가 되게 돼. 이게 해봤더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예, 풀어보세요. 직접 해보신 게 좋고. 요게 좀 중요한 유형이에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 얘가 실수가 실근이라는 얘기했죠. 모두 실수다. 한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런 걸 갖는 거면 2차 방정식이면 좋죠. 판별식이 이제 모든 걸 해결을 해주니까 실근인지 허근인지. 근데 내가 안 된다. 3차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뭐라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3차식이 나오고 중근을 갔든 안 갔든 간에 요게 그걸 알아보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식이 0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여기에 2k가 있죠. 이게 없어져야 돼. 0이 될 거면. 그쵸? 그러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하시는 거예요. 계수 써놓고. x 제곱이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계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분배를 하시는 게 좋고 제일 끝에 2k. 그래서 얘 뭘로 했다 했죠? 마이너스 1. 안 되는데? 0이 안 돼? 2를 넣어야 되는 거죠. 2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2k가 없어지죠. 2를 넣어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못 봤나 봐요. 2k 빼기 2k에서. 2를 넣으시면 1인가요?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2라고, x 빼기 1이랑 x제곱 플러스 x 빼기 2k는 0이 되거든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3차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가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죠. 예, 얘가 뭔데요?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1 더하기 8K 이게 0이면 얘가 중근을 갖겠죠. 그쵸?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되고 답을 쓰려고 보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에요.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한 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가 또 중근이 돼요. 얘는 중근이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그럼 두 개죠, 해가? 근데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그쵸? 이러면 중근이 돼요. 이 얘기는 여기 우리가 하나 구해놓은 해가 1이 있거든요. 그 1이 여기서도 해가 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여기서 해가 되려면. 예, 2를 넣어서 0이 돼야 돼요. 이게. 2를 넣어서 2 빼기 2K인데 얘가 0이 될 때. 그럼 K가 1이거든? 아까 거의 맞았는데 K가 1이면 지금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라서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2라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엮어서 중근이 나오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중요합니다. 예. 그 뭐랄까요? 인수분해를 일단 하고 2차식이랑 1차식이 쪼개졌을 때 2차식 쪽이 그냥 중근을 가지면 돼요. 일단. 그럼 판별식이 0이겠죠. 그걸 얘기를 하시고 그걸 빼고도 중근이 나오는 쪽이 왼쪽에 있는 실근이랑 엮여서 중근이 되려면 여기에서 나오는 해를 여기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1이에요. 이게. 요게 어디 갔죠? 없어? 없네요. 안 나왔네.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문제가 요거 다음으로 중근이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얘인데 없네요. 문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1은 있고 어때요? 요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왜? 여기서 실근이 두 개 나와야지 실근이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아까 1 더하기 8K였나?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K의 이제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요런 범위. 근데 이제 아까랑 반대인 거예요. 실근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세 실근이 아니고 실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2를 넣었을 때 K 값이 되면 안 되게 돼요. 1이면 안 된다. 이게. 그때는 실근이 3개가 아니고 2개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라 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큰데 1은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1까지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꼭 표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마찬가지. 중근을 가질 때도 단순히 판별식이 0이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두 개 나와야 되네. 판별식 0보다 큰 애만 해서도 안 된다고. 옆에 있는 실근이 하나 있으니까 얘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쉽죠. 그냥 실수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근이 모두 실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쵸? 요것도 그러니까 뭘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넣어서 0 되는 게 뭘까요? 아니죠. 제일 먼저 2를 넣으셔야 돼요. 왜? 왜? 아니요. 2K가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2를 넣어서 없애는 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8이고 마이너스 16이고 8이죠. 그러니까 0이 돼요. 이거는 8 마이너스 16 나머지 숫자 3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도 1 마이너스 4에 K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2K를 놓고 아까 뭐였죠? 2였나요? 2를 놓고 조리제법을 하시면 이렇게 돼서 얘는 x 빼기 2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가 0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일단 했는데 얘가 근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중근이니 근이 서로 다르니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이미 실근이죠. 여기서 나오는 해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해 두 개만 실수이면 돼요. 겹쳐도 상관없고요. 중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얘가 0 이상이면 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K가 1 이하다가 그냥 답이에요. 얘는 더 없어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1 넣으면 되네요. 그냥 바로 0이죠. 1 넣으면 바로 0 돼서 인수분해를 해서 x 빼기 1이랑 나머지 2차식이 나올 텐데 그쪽에서 당연히 두 허근이 나오겠죠. 그럼 판별식이 이번에 뭘까요?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1은 이미 나와 있는 해니까.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 구해라 하면 판별식 구해서 0보다 어쩐다, 작다라고 해서 그 범위 구해서 아마 K가 무엇보다 크다로 나오는 모양이죠. 정수 K는 잘 구해보시고. 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이것도 일단 해볼 거는, 1 넣으면 0이 되죠, 쟤도. 1 넣으면. 네, 0이 돼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가 0이 됩니다. 그쵸? 자, 얘 여기서 세근이 나온대요. 사실은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서로 다르다 했죠? 세실근이.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좀 포함이 되게끔 그냥 낸 것 같은데 여기 판별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0보다 커야죠. 9 빼기 4K인데 얘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실근이니까 K가 4분의 9보다 일단 작은 값이 돼야 되고 또 서로 다르려면 어째? 2를 넣어서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1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 K가 2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이거 답을 쓰는 거 아니까 원래는 얘도 2가 아니면 2보다 작다 또는 2에서 4분의 9까지 라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답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범위만 보는 거라서 이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라 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인 거고 여기서 나오는 두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이 세 개가 직각삼각형 변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뭘 쓰겠어요? 지금부터.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죠.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근데 그러려면 좀 문제가 있죠. 누가 제일 커요? 1이랑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예,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 예,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1이 빗변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알파가 빗변일 때가 있어요. 왜? 예. 베타가 빗변일 때는 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알파가 크든 베타가 크든 큰 근이 그러니까 빗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큰 근이 이거라고 정하고 예. 두 가지 경우를 하시면 얘는 1이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라는 식이랑 얘는 알파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라는 식을 두 번을 푸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도 알파 베타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나온 해죠. 그렇죠? 얘를 변형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K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예. 이렇게 돼서 이게 얘가 아까 뭐였죠? 1이었죠. 그러면 9니까 마이너스 8. K는 4가 나오거든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 4분의 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이쪽에서 해가 나오나 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귀찮죠. 이거 넘어가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이에요.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아요. 아까 3이었죠. 아까. 예. 이게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3으로 나누죠.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은 연립하시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뭘 경계하는 거냐. 오히려 좀 많이 한 학생들 우리 이거 보이면 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많이 해서 구했거든요. 그게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얘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얘기했듯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3이었고 알파 빼기 베타가 이런 경우는 3이니까 3분의 1이 되게 돼요. 이 알파가 3분의 10, 알파는 3분의 5고 그러면 어디야 3분의 5니까 베타가 3분의 4인가요? 예, 뭐 대충 이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 아까 범위 어딨죠? 예, K 값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K였거든요. 둘이 곱하면 9분의 20? 뭐 이런 게 나와서 이게 K 값인데 4분의 9보다 작나요? 안 작은 것 같은데? 아, 작나? 1.2, 9분의 2. 9분의 2랑 4분의 9. 아, 4분의 1. 36분의 8. 36분의 9. 예, 얘가 더 작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범위 안에 수가. 그래서 K 값이 9분의 20이 되게 돼요. 얘는. 아시겠습니까? 예. 왜? 왜 웃었어? 무쌍이라고? 그 얘는 게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여기까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인수분해를 얘를 넣어서 0되는 걸 찾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1이 여기에 해가 안 된다 해서 K가 2가 아니다 4분의 9보다 작다까지 해놓고 1이 빗변인 경우 알파가 빗변인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이 빗변인 경우 구해보니까 K가 4 나왔어요. 4면 안 된다. 아니다. 알파가 결국 빗변이다 해서 인수분해 한 뒤에가 오히려 힘드실 것 같은데 3 넣으면 얘는 답이 나온다. 연립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K 값이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베타가 K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구해서 곱하시면 답이 될 거고 글쎄 뭐 혼자 해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문제겠죠. 요거는. 잘 해보시길.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알파 더하기 이 식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둘씩 곱한 게 1이 되게 돼요. 네, 셋이 곱한 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전개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전개 공식이나 변형 공식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개하는 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개씩의 합이 있을 때는 예? 합이 두 개씩이죠. 얘를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얘를. 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빼기 감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쪼식은 마이너스 2 빼기 감마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 빼기 알파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 감마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2 빼기 베타겠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할까? 얘를 x로 보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 정리하면 얘 세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8이죠. 얘 제곱에 즉 4의 개수가 뭐가 된다? 셋 다 더한 거.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2의 개수가 둘씩 곱한 거. 네, 그러면 플러스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게 되고 이건 마이너스 2의 개수. 셋 다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얘 그 상수항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단원에서도 1단원에서도 꽤 중요한 심화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일. 두 개씩의 합을 곱해서 전개를 하라고 하면 요 더하기를 이용을 해서 문자 한 개씩으로 놓고 전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얘도 예, 근과 계수의 관계 써놓고 이런 문제도 요거 통분하면 분모가 뭐 되죠? 예,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예, 제발. 제발. 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식에서조차 A가 알파가 동시에 쓰여요. 그러니까 그쵸? 구별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웃고 넘길 게 아니고 구별하세요. A, B, R이 뭡니까? 진짜 아직까지 저 한 번을 다 배우고 그 오셨으면서 또 두 번째 해오고 있는데 통분하시면 이걸 왜 물어봤냐면 분모가 이거 다 곱해서 제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얘들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분모가 되죠. 그래서 아까 둘식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 감마가 여기 붙고 알파가 붙고 베타가 붙으니까 분자가 둘 셋 다 더한 겁니다. 예, 얘가 3분의 2다.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a죠. 예, 그러니까 3분의 a가 이거니까 a는 2다. 뭐 이렇게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통분만 잘 하시면 되고요. 얘는 얘 세근이 알파 빼기 4랑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고 알파 빼기 4 베타 빼기 1 감마 더하기 1인데 뭘까요? 얘는 알파 빼기 1 1은 알파 빼기 4가 한근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3을 더한 거예요. 얘도 그래요. 지금 베타 빼기 1이었죠. 한근이. 거기다가 3을 더한 게 베타 더하기 2고 감마 더하기 1이 한근이어서 여기다 3을 더한 게 감마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 근에다가 3씩 더한 겁니다. 얘는 이게 헷갈리면 이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항상 둬서 이게 헷갈리면 지금 요거의 세 근은 A, B, C라고 뭐 아니면 뭐 아무거나 생각을 하세요. 얘 세 근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베타 빼기 1이 이러고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구할 건 결국에 뭐다?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요건 또 어떻게? 방금 하셨어요. 3 더하기 A, 3 더하기 B, 3 더하기 C로 놓고 전개하세요. 그러니까 3을 X로 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수로 쓰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거랑 A, B, B, C 요게 마이너스 5고 A, B, C가 1되는 요런 거라서 요거 전개해서 이 애들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기 4나 빼기 1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근이 결국에 이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여기다 3씩 더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좀 눈을 어지럽히는 문제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해보시고 이것도 그쵸? 세근의 B가 1대 2대 4면 세근을 어떻게 놓을까요? A는 여기 있어요. 제발 얘기하기 전에 K든 뭐든 K, 2K, 4K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바로 나오죠. 셋이 더하면 몇 K? 7K인데 얘가 얼마야? 14가 되니까 K가 2가 되네. 세근은 실제로 2, 4, 8이었던 거고 요거 둘씩 곱해서 더하고 셋이 곱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A하고 B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세 근이 모두 정수고 한 근이 다른 근에 어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하면 K는 있으니까 이거는 알파 A 뭐 알파랑 2알파가 있고 베타가 나머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두 근이 2배인 해가 있고 뭐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베타다. 셋이 더하면 3알파 더하기 B 베타죠. 얘가 5가 되고 둘씩 곱하면 2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 3알파 베타인가요? 예, 정리하시면 3알파 베타가 돼서 얘가 얼마나 했어요? 2인가요?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아까 배웠잖아요. 베타는 5-3알파다 해서 그거 넣으시면 2차 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연립 2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나요? 그런 거 같은데. 그쵸? 이 베타가 얘기했듯이 5-3알파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2알파 제곱 15알파 마이너스 9알파 제곱 이 2다. 즉 7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더하기 2인가요? 예, 이게 0이다. 7이랑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죠? 알파는 7분의 1이던지 2가 된다고 했는데 세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2가 해고 나머지 한 해는 4고 또 나머지 한 해는 3알파가 얼마예요? 6 더하기 베타가 5니까 베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한 것 같습니다. 세근을 모두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인데 그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는 8이 답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